반갑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 왔었나요? 저저번 달 블록체인 수업으로 맡았던 거 기억나는데 맞죠? 네. 2달 만에 뵙네요. 네. 근데 반갑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그 발리 여행을 같이 가신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더 좋네요. 그 가신 분들은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알죠. 어딘가요? 식당 앞에 호텔 그렇죠. 앞에. 우리가 아침 식사 먹고 있는 앞에 있는 연못이에요. 이게 지금 발리의 가을 하늘입니다. 근데 진짜 눈으로 보는 것보다 사진으로 찍으니까 더 파랗게 잘 나오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사진 잘 찍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냥 한번 남겨볼까 하고 그냥 찍었는데 보는 것보다 사진을 보니까 더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기분을 내고자 가져왔습니다. 강사님이 그린 것 같아요. 그죠? 한번 그려볼게요. 다음에 그림 한번 가져올게요. 여기 보면은 뭐 피시푸드 해가지고 2개의 통이 있죠. 마지막 날 봤더니 종업원들이 거기다가 빵 부스러기를 갖다 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투숙객들이 가서 여기 그거를 여기 있는 연못에다가 주면은 누가 몰려들까요? 물고기들이 몰려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침 식사하러 가면 항상 2마리의 새가 있었어요. 새 이름은 몰라요. 근데 각각 달라요. 한 애는 조금 다리가 짧은 애고 한 애는 다리가 되게 긴 애였어요. 근데 항상 밥 먹으면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시간을 맞춰서 뭐 AI로 만들어 놓은 뭐 새가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걔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꽝충 뛰어서 밑으로 내려와서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되게 뭐라 그러구나 진짜 힐링을 하는 여유로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죠. 여러분도 꼭 한번 이번에 그 숙소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좋은 또 전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숙소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는 그 아까 연못에서 조금 걸어 나오면 있는 풀장이에요. 멋있죠? 아니 그냥 찍었거든요. 하늘이 너무 파란 거예요. 진짜 육안보다 더 파래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놀이 했지. 수구를 했습니다. 회장님이랑 같이. 제가 이제 그 아들이 얼마 전에 좀 여행을 다녀서 그 비치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엄마 가져와서 노세요 그러더라고. 나도 이제 발리 간다니까 그래서 들고 갔거든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물놀이를 했는데 우리 수구하다가 또 터트려 먹었어요. 서로 바뀌었다고.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터트려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경기가 빨리 끝났지 안 터졌으면 정말 끝까지. 아유, 되게 근데 움직였던 양이 1년치 운동은 한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재미나게. 그렇게 우리는 즐거웠으나 여기 휴양으로 외국인 할머니가 2번이나 클레임을 걸었어요.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저 자리에서. 근데 우리 너무 즐거웠는데 조금 그런데 와서 또 즐겁게 노는 맛도 있어야 돼서 미안하긴 했지만 우리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 곳이고요.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이제 인도양이 보이는 바닷가예요. 그 호텔에서 연못이 있고 풀장이 있고 조금 가면 바다. 근데 이 바다는 이게 그 바다예요. 인도양이에요. 일출을 보려고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해가 뜰 때 이렇게 손에 얹었잖아요. 나도 또 있는데. 좀 굿포즈가 또 하나 있어요. 다음에 여행 가실 때 찍으실 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를 이렇게 안에 들어해가지고 찍으면 그 사진도 다 멋있더라고요. 다음에 놀러 가시면 그렇게 찍으세요, 여러분. 여기 저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닷가 물은 인도양인데 인도양 바닷물인데 되게 많이 안 짜요. 그 다음에 맑아요. 그리고 포근해요. 딱 들어가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 제가 바닷가 가면 물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괜찮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강사님이 따뜻해서 그래. 감사합니다. 여기 하면 좀 좋은 일만 해주시니까 이렇게 해서 인도양을 보여드렸고요. 그다음 여기는 저희가 했던 뭐 전쟁 역사를 한 박물관이래요. 근데 박물관 안에 내용은 우리가 역사를 잘 모르니까 여기서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즘 여행은 일단 찍으래요.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가지고 와가지고 검색을 하면 그게 어떤 곳인지를 인터넷 워낙 발달했잖아요. 빅데이터가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읽어서 정보를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 합니다. 이 사진은 그때 이제 첫날이었죠. 약간 흐려서 하늘은 우중충하고 건물도 우중충 하나. 식물들이 어떻게 돼요? 그 덕분에 되게 많이 아름답게 더 도드라지잖아요. 근데 이런 배경이 있어서 했더니 괜찮다고 누가 배경으로 쓰고 싶다고 좀 공유 좀 해달라고 했던 사진인데 괜찮죠? 잘 찍은.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도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여튼 공기가 맑으니까 모든 게 다 예뻐 보이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혼자 또 찍은 사진이 있긴 한데 다음에 보여드릴까요? 이거 가져오지 않았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요가 체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전에 가셨던 1, 2차는 요가 체험 있었어요? 없었죠. 여기 있었어요. 네가 아까 보였던 그 바다고요. 그 바닷가 앞쪽에 또 풀장이 하나 있고 여기에 잔디밭이 있는데 현지 요가 선생님을 초대해가지고 1시간 동안 요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그냥 강사님이 제가 그 조금 요가를 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폼이 좀 있었나 봐요. 가지고 이렇게 한번 포즈를 같이 취해보자 해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괜찮죠. 네. 네. 근데 좋았던 건 뭐냐면 한국에선 요가는 그냥 실내에서만 했잖아요. 근데 바깥에 자연과 같이 이렇게 요가를 하니까 진짜 몸의 경계도 없어지는 것 같고 되게 릴렉스해야 되고 그 전날의 피로가 확 풀리는 그런 느낌이 막 오더라고요. 가서 뭐든 체험하면 꼭 해보세요, 여러분. 네, 꼭 권해드릴게요. 동작은 다들 경험이 없다는 기준하에 기본만 하셨어요. 그래서 따라하기도 괜찮았고 되게 좋았습니다. 단 하나 유의점은 뭐냐면 이제 다 동작을 하고 나서 릴렉스하고 대자로 눕거든요. 그러면 개미가 와요. 개미가 와서 인사를 해요. 조금 따끔따끔하긴 하지만 좀 그게 싫으시면 긴팔 입고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아까 보였던 연못 2의 발코니 숙소, 그리고 이제 이 연못을 경계로 이 연못을 중앙으로 이렇게 숙소들이 이렇게 삥 둘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은 딱 앞에 서 계시고 우리 회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사진이에요. 괜찮죠, 이것도. 이제 좋은 거는 팁은 뭐냐면 밝은 색을 입으세요. 밝은 색을 확실히 입으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사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다음에 여행 가실 때 이걸 참고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가져온 거거든요. 밝은 색 가져가세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예, 석양을 바라보면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살짝 늦어서 석양은 못 봤지만 예,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그 음식점 앞에 이렇게 포토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붉은색이잖아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있고 그 다음에 푸른색 레온 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보다는 푸른색 레온 사인은 사진 찍으니까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다음에 가실 때 꼭 거기서 사진 찍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어때요? 멋있어요. 잘난 것만 가져왔어요. 원래 백조 같아요. 예, 이렇게 제가 여행 자랑을 좀 했고 여러분들이 여행 가실 때 어떻게 좀 해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마음 도움 되셨을까요?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빅데이터와 웹 3.0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웹 3.0 물론 다 아시죠, 여러분? 네. 뭔지 아시죠? 웹 1.0, 2.0, 3.0 다 알고 계시죠? 3.0의 주된 기술은 뭐예요? 블록체인. 그렇습니다. 역시 네이즘은 최고입니다. 자,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등장 배경을 먼저 좀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 빅데이터가 뭔지, 빅데이터 기술이다 보니 이제 진행된 기술이다 보니 문제점들이 있죠. 그 문제점이 뭔지 좀 본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예요? 웹 3.0이에요. 그 데이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등장 배경이에요. 우리가 문자를 남기기 시작한 게 어디다가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죠?
돌도 남겼고 돌은 근데 이제 나중에 마모되거나 그러면 없어졌어. 지금 현재 우리가 글자를 볼 수 있는 최초의 종이. 자료는 뭐냐면 나무종이. 나무종이 이름이 뭐예요? 파피루스. 그게 기원전 3000년 전에 이제 우리가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2000년까지 약 5000년 동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량은 얼마냐? 20엑사바이트예요. 엑사바이트 못 들어봤던 단어죠. 뭐냐면 데이터량의 단위예요.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뭐 킬로바이트, 메가, 기가, 그 다음에 테라 함께 읽어볼게요. 테라 다음에 페타 다음에 엑사 다음에 제타 다음에 요타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데이터 센터 이름이잖아요. 네. 이렇게 넘어갈 때의 단위는 1000배가 증가해요. 자, 이렇게 해서 5000년 동안에는 20엑사바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부터 봤더니 하루에 얼마를 만들고 있다? 2.5엑사예요. 2,500배? 그러면 5000년에 만들었던 데이터를 지금은 며칠 만에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2.5 곱하기 뭘 해야지 20이 나오죠? 7에서 8 사이를 곱해주면 20엑사바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5000년 동안 만들었던 데이터를 지금은 7, 8일 만에 더 빨라졌겠죠? 일주일 만에 그 데이터량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빅이란 말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죠.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배경을 봤더니 뭐였다?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이다. 맞죠? 네. 왜 인터넷이 발달하고 모바일이 뭐예요? 우리 핸드폰.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다 모바일이라 그래요. 많죠. 노트북도 있고 태블릿 PC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기타 또 뭐 사원들이 영업을 하면서 쓰는 것들도 모바일 기기인 거 맞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거기 특성화된 기기들이 이런 기기들이 많다 보니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만들어질까요? 엄청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 만드는 주체는 누구다? 우리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그냥 만들기만 하면 사용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장도 해야 돼요. 저장을 하려더니 발달했던 기술이 뭐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더라.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대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다 보니 속도가 너무 늦어. 그랬더니 그거를 분산할 수 있는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는 기술도 발달하게 돼요. 아, 빅데이터는 이렇게 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저장이 되고 있는가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한 예로 이제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뭘까요? 짜파기? 냉장고. 맞습니다. 딩동딩동. 스마트한 냉장고. 요즘에 요즘 스마트 냉장고 많이 쓰시잖아요. 예. 그 스마트 냉장고에는 쓰고 있으면 뭐를 알 수가 있게 되냐면 식자료 구매 패턴을 알아내요. 왜냐? 여기에는 스마트 냉장고 하면 IoT 기술인지 아시겠죠? 사물 인터넷. 네. 이 냉장고 안에 뭐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기간 동안 어떤 식품이 있었고 어떤 뭐 재료들이 있었고 이런 걸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럼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식자료를 구매하더라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뭘 알 수 있냐면 외식 패턴도 알 수가 있대요. 뭐 가지고 외식 패턴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냉장고 문을 자주 열고 닫으면 외식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하면. 안 한 거죠. 근데 안 열었어. 그럼 뭐예요? 외식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아, 이 주기가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외식을 해서 문을 적게 닫더라 라는 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차츰차츰 요거 데이터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거는 아, 그 사람이 샀던 식재료를 봤더니 영양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래서 영양소 관리 상태도 파악할 수 있더라. 마지막에는 아, 그 영양소 때문에
어느 건 부족해서 이 사람이 좀 아프겠네. 특히나 고기 같은 걸 많이 드신 분들은 어떤 질병이 많이 생겨요? 혈관 계열들이 많이 생기죠. 네. 야채를 적게 먹으면. 지혈. 예,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건강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빅데이터가 그 과정을 전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냉장고에서는 그렇게 문에 열고 닫는 횟수, 그 다음에 식품이 뭐가 있었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뭘 파악하게 돼요? 구매 패턴을 파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외식 패턴을 파악하게 되고, 그거를 토대로 영양소 관리 상태를 알아내요. 그리고 건강 상태도 알아내서 기업들은 이런 걸 가지고 뭐를 하죠? 판매를. 그렇죠. 어떤 1대1 맞추며 상품들을 권해주는 거죠. 이게 빅데이터예요. 근데 이 냉장고는 혼자만 가지고 있나요? 거의 몇백만 대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제 아셨을까요, 여러분? 네. 이제 그거를 말로 이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여러 재료들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처리하고 저장해서 목적에 맞게 분석을 하고 해당 분야의 필요 지식을 추출을 해서 영양 상태 같은 걸 추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영양소에 맞는 상품을 권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세요라고 서비스를 해주기도 하는 거죠. 빅데이터는 이렇게 데이터만 빅데이터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 그 다음에 서비스까지 다 아우러서 뭐라 그런다? 빅데이터라고 한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뭐라 그런다? 21세기의 원유라고 한다. 예전에는 부자가 되려면 그날에 뭐가 있었어야 돼요? 원유가 있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 원유를 가져다 그대로 원유를 쓰던가요? 아니. 어떻게 했어요? 가공해. 정제를 했죠. 정제를 해서 석유를 만들고 또 뭘 만들어요? 의료의 재료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료 그 약 만든 데도 얘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다. 그래서 약을 많이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오르제는 있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빅데이터를 21세기 원유라고 하는 거예요. 왜? 원유는 그냥 쓰는 게 아니야. 정제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쓰고 있는 거죠. 빅데이터도 그 데이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분석을 하고 정리하고 가공을 해서 이렇게 쓰더라. 그래서 빅데이터를 21세기의 원유라는 별칭을 쓰는 거예요. 아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 빅데이터는 업종별로 봤더니 어디서 제일 많이 쓰고 있더라? 금융. 그래서 이 금융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기술 이름이 뭐예요? 빅데이터를 금융에서 많이 쓰고 있어. 블록체인. 핀테크.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와 핀테크 과목이 합쳐져 있더라고요. 네. 맨 처음에 저희가 빅데이터하고 핀테크하고 데이터하고 이건 금융 쪽인데 이거 완전히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저도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근데 금융은 뭐에서 돈을 벌어요?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그 상품을 팔 때 그냥 마구잡이로 파는 게 좋아요? 나한테 맞는 상품을 권해주는 게 좋아요? 나한테 맞는 사람. 그래서 빅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아셨을까요? 네. 그래서 금융에서 빅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거를 접목한 기술이 핀테크입니다. 아셨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태껏 지금 왜 2.0과 왜 3.0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죠? 네. 아주 완벽한 왜 3.0은 안 됐잖아요. 2.0에서 우리가 이런 환경 좀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내가 인터넷을 검색한 물건들이 다른 사이트에서도 딱 뜨는 거 보셨어요? 네. 많이 보셨죠? 내가 네. 이 사이트를 봤는데 네. 다른 거 딱 검색하다 보니 내가 봤던 상품이 그 사이트에도 보이고 있어. 예. 보셨죠? 예. 뭘까요? 얘가? 데이터. 데이터. 그쵸? 근데 그 기술이란 이름이 있더라고요. 또 그 사이트에도 보고 도대체 이 광고는 어떻게 왜 보이는 걸까? 좀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예, 맞아요. 근데 그냥 뭐
기술이 그런 게 있나 보라고 했죠. 근데 그 기술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뭐냐면 쿠키예요. 쿠키. 네, 쿠키라는 거예요. 요즘에 좀 검색하다 보면 이 쿠키를 허용하시겠습니까? 뭐 거부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자 보셨을 거예요. 네. 이 쿠키가 뭐냐면은 우리가 웹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그 웹사이트에서 우리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뭐 파일이 하나 딱 만들어진대요. 요게 뭐다? 쿠키다. 이 쿠키에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퍼스트 파티 쿠키가 있고 서드 파티 쿠키가 있어요. 퍼스트라는 게 첫 번째 부분 그 자사에서 파일로 쓰는 쿠키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방문한 사이트에서 저장을 하는 파일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뭐 로그인 하려고 넣었던 뭐 정보들 있죠. 그런 것을 담아내요. 그 다음에 서드 파티는 이 자사 그 방문한 웹사이트 말고 다른 사이트에서도 내가 이 사이트에서 뭘 활동을 했는지를 담아내는 쿠키예요. 그러면 우리의 데이터들은 어느 파트에서 읽어서 다른 사이트에서 보이는 걸까요? 첫 번째일까요? 세 번째일까요? 서드 파티일까요? 서드 파티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다른 회사들이 읽어다가 우리한테 막 광고를 하는 거예요. 맞춤형 광고를. 그런 회사들을 이름이 뭐라고 하면 에드테크라고 해요. 인터넷 광고 있죠? 그 광고를 하는 회사 이름이 뭐다? 에드테크라고 한다. 이 우리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들은 이용했던 거예요. 그 기술 이름이 뭐다? 쿠키다. 아셨을까요? 네. 근데 이 쿠키는 누가 개발을 했냐면 구글이에요. 이제 구글에서 이 세 번째 서드 파티를 이런 회사들한테 이용하게 하고 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 제재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개인 정보들을 많이 유출하고 하니까 좀 그만 좀 해라. 개인 데이터 너무 마구잡이로 가져다 쓰는구나. 이렇게 막 제재를 하는데 그래서 구글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서드 파티에 해당되는 쿠키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2000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딜레이되고 있어요. 지금 최종적으로 발표한 거는 2024년에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공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나누고 있죠. 이제 그렇게 된 계기는 뭐냐면 나라에서 너무 구글 혼자서만 너희들 데이터 독점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고 막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살아있으나 만일에 이게 없어지면 우리는 어떤 불편을 겪게 되냐면 들어갈 때마다 로그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담아놨던 바구니에 데이터를 읽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들어갔던 사이트 로그인을 안 했는데도 바로 로그인이 되고 장바구니의 내용이 그대로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어요. 그게 쿠키 기술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특히 퍼스트 파티 쿠키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건데 이제 이런 게 없어지면 이 에드테크 회사들은 영업하기 좋을까요? 불편해질까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구글은 거기서 돈을 벌려고 또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개발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걸쳐야만 이런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또 구글은 사업 수완을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잘 모집하고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되는 게 지금 22세기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데이터를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어. 그러면 이 쿠키 삭제하면 돼요. 근데 삭제하면 불편한 게 뭐냐면 아까처럼 들어갈 때마다 다시 내 데이터를 기록해야 되고 또 들어갈 때마다 장바구니에 다시 내가 넣었던 거를 다시 담아야 되고 막 이런 불편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편리함을 추구할 거냐 아니면 내 데이터를 보호할 거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 쿠키를 삭제하는 방법은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이제 이렇게 개인 데이터를 회사는 큰 빅테크들은 막 가져다가 자기들 살찌우고 돈 만들고 권력 만드는 데 썼어요. 근데 좋은 일을 하는 공동 데이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공공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조금 좀 생활이 편리해지게 서비스들이 많아지게 경쟁을 해요. 그래서 해년마다 이렇게 이제 경진대회를 열어가지고 경쟁을 시켜가지고 좋은 서비스들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자, 공공 데이터가 뭐냐면은 공공기관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와 정보를 말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는 데이터가 뭐다? 공공 데이터다. 사이트 이름은 data.go.kr을 누르시면 나와요. 일반인들이 공공 데이터 이용할 경우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느 때? 내가 뭔가 창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지역의 유동인구가 얼마인지, 뭐 교통량은 얼마인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공공 데이터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검색 일일이 발품하지 않고 먼 곳을 가지 않고도 여기 공공 데이터 가지고 이용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왜 공공 데이터는 검증된 데이터예요? 아니면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검증된 거잖아요. 되게 안전한 데이터니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활용해서 대상을 받은 사이트가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플랫폼 이름은 나비예요. 이 나비는 뭘 하는 거냐면 결식 아동의 건강한 식사를 위한 지역 가게 연결 플랫폼입니다. 이 나비라는 플랫폼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식사 제공을 하겠습니다라고 업자들은 사장님들은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플랫폼이 없었을 때 결식 아동은 어떻게 했냐면 쿠폰 사가지고 갔어요. 예. 근데 가긴 갔지만 예. 거기가 바빠. 예. 그냥 식재료가 떨어졌어. 예. 그럼 얘는 먹을 수 있어요. 먹지. 또 눈치 보면서 또 먹어야 되고 되게 불편했었어요. 그런데 앱에다가 네, 앱에다 딱 설치를 하면 이 아이는 자기의 급식 카드를 그 앱에 등록을 하면 인증을 해준대요. 그리고 여기 등록되어 있는 식당에 미리 예약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약된 시간에 가서 편히 먹을 수가 있대요. 좋죠. 네. 그 다음에 이 식사 제공을 하시는 분들이 올려놓은 글귀 중에 좀 좋은 글귀가 있어서 자료가 있길래 가져와 봤어요. 아저씨가 토마토 스파게티를 끝장나게 잘한단다. 그 다음에 진짜 맛있는지 알고 싶으면 놀러와. 너무 따뜻하죠. 예. 이 아이 가서 먹으면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키로 쑥 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 예. 이런 좋은 사이트가 있어요. 나비라는. 그래서 대상을 받았어요. 괜찮죠? 만일에 주위에 이런 분이 있거나 또 이런 곳에 연결이 되고 싶은 식당이 있으시면 이런 플랫폼이 있답니다라고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가게에서는 제공하고 싶을 때 원하는 만큼 부담 없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제공한 곳에는 나비 가게 표시 홍보판이 있대요. 그럼 우리도 그런 곳이 붙어 있는 곳에 식사를 해주면 우리도 후원 아닌 후원을 하게 되는 좀 뿌듯함도 있게 되는 거고 정말 일석삼조. 그 다음에 나라에서는 어떤다? 결식아동 지원 사업의 효용성이 극대화되는 게 맞을 것 같죠. 네. 네. 참 따뜻하게 공공 데이터를 이용한 플랫폼입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플랫폼 이름이 나비. 그리고 이제 이런 나비 표시가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또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원도 할 수 있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상을 받은 건데 우리가 가끔씩 법을 이용해야 될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좀 알아야 될 때도 있죠. 네. 근데 법이란 게 워낙 자주 바뀌잖아요. 네. 개정이 되고 이런 개정되는 법안들을 받아볼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오늘 여의도라는 플랫폼 이름이에요. 적어놨다가 혹시 내가 갑자기 뭔가 필요한 법률이 좀 있어. 그러면 이걸 검색하셔서 보시면 돼요. 되셨죠? 네. 그다음 전 이거 되게 마음에 들던데. 빈지 맞아 이거 요즘 나왔어. 보셨어요? 예. 마이 세컨 플레이스라는 예. 플랫폼이에요. 예. 여기는 빈집을 리볼딩 해가지고 예. 우리 세컨하우스 많이들 선호하시잖아요. 예.
여기서 복잡하게 지냈다가 그냥 가서 며칠 좀 편히 지내고 오고 싶어 막. 그런데 리모델링 하려면 돈이 혼자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5가구가 지분을 나누어 공동 소유하는 플랫폼이죠. 좋은 것 같아요. 좋죠. 네. 여기서 활용된 공공 데이터는 뭐냐면 빈집 실태 조사 데이터예요. 네. 이런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냈는데 보여줄게요. 네. 이런 빈집이 있었어. 네. 이런 빈집을 리모델링 짜잔. 기가 막히게. 너무 예쁘게 잘해. 저 이런 거 하나 한번 할 사가 있는데 손 드세요. 저 선착순 1, 나도 하고 2, 싶어요. 3, 3명 묶었어요. 빨리 2사람 나머지. 네.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끼리 딱 가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보면은 이 집이 요 뒷집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요 앞집이 요렇게 됐고 담이 하나 만들어졌죠. 너무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사랑은 보기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바꿔 놓으면 어떤 효과를 얻게 될까요? 보면은 지방 소멸의 해결책 제시가 될까요? 네네. 지방에 빈집 많잖아요. 네. 귀신 유령 나고. 예, 근데 예. 이렇게 리모델링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내가 또 일일이 발품 팔아서 찾으러 다녀도 그러지 않아도 안 돼도 돼. 여기 가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끼리 모아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재탄생됨으로 그렇게 빈집이 양질의 공간으로 탄생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죠? 왜 그런 빈집이 우범지대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사회적 문제도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더라. 이러니 상을 받는 공공데이터 활용이 되겠죠. 네. 와, 이렇게 이제 데이터는 큰 기업만 배불려 주는 게 아니라 잘 사용하면 우리 생활이 이렇게 또 좋아지는 역할도 하는군요. 이런 활용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죠. 네. 이런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점 그 사이트 있죠. 네. 거기 가면 또 더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이트들, 다른 활용 사례들. 네. 자, 이제 빅데이터 문제점을 한번 볼게요. 사생활 침해를 많이 하나요? 네. 느끼죠. 특히나 강해요. 예, CCTV 같은 경우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다 찍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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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범죄 예방이나 이런 데 되긴 하지만 좀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이런 좀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내게 이제 털려서 해킹을 당해서 이렇게 보이시피싱 이런 데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편향성을 갖는다. 이거 좀 이해가 되실까요? 지금 떠돌아다니는 데이터들 검증이 된 데이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위해서 막 데이터를 모으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데이터들이 좀 같은 주제인데도 안 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제목만 달아놓고 몇 줄 해놓고 이걸 데이터라고 또 올려놓은 것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검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때요? 정보가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치우친 데이터를 가지고 또 알고리즘을 돌리다 보니 그 권해주는 것도 나하고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누가 많이 독점하고 있더라?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독점하고 있더라. 그리고 자기들의 돈을 버는 데만 연연돼 있던 게 여태껏 웹 2.0 빅데이터의 문제점이었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나타낸 게 뭐다? 3.0 데이터이더라. 여기 3.0에서의 데이터는 무슨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블록체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 블록체인의 특징이 뭐예요? 누구나 투명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모든 사람 참여한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검증해요, 안 검증해요? 네. 검증해서 보관해서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 한쪽으로 치우친 데이터가 많이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그 데이터의 소유권을 누구한테 준다? 우리에게.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한테 주더라. 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된 만큼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사용한 만큼 기업들은 지불을 해야 돼요. 아직 현실적으로는 많이 못 느끼죠.
페이죠. 네. 근데 이제 경기도 쪽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경기도 페이 줬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카드 이용 데이터들을 이제 다른 기업에 제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얻은 수익을 이 카드 사용한 사람들한테 나눠줬대요. 물론 몇백 원, 뭐 몇십 원이긴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이제 생기고 있어요. 특히나 페이 메일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뭐냐면 사용자의 시간도 자본이야. 수취인의 거부한 상황이면 보낸 사람이 5센트를 송금해야 된대요. 좋지 않으세요? 예. 그러면 어떤 메일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스팸 메일. 스팸 메일. 막 우리가 정말 메일 하나 열어놓으면 조그만 뭐 수신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면 메일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걸 스팸으로 처리를 해도 또 오잖아. 또 와요. 예.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다 되돌려 보냈어. 그러면은 페이 메일이라는 거 메일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 돌려준 만큼 그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웹 3.0이에요. 이거 개발하고 있대요. 좋죠. 그러면 많이 와라. 우리 많이 돌려보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돌려줄 거니까 안 보내겠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귀찮은 것도 줄어들긴 하겠죠. 또 이런 기술이 있는지 모르는 데는 막 보냈다가 네. 그래서 본인들의 좀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겠죠. 네. 아 이런 게 생겨요, 여러분. 뭐 그 메일이 이름이 뭐다? 페이 메일이다. 이게 왜 3.0? 5센트면 많은데. 얼마인가요? 한 600원? 600. 600원, 700원 되겠네요. 괜찮네요. 네. 우리 하루에 막 쌓이는 스팸 메일이 몇 개나 돼요? 한 몇십 개 되잖아요. 네. 돈이네요. 가끔 배터리 자꾸 다니까 네. 지우고 하면 네. 몇 개. 그쵸, 그쵸. 네. 네. 그래가지고 막 999개가 꽉 네. 차가지고 네.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예. 나중에 막 읽고 싶어서 남겨놨던 것도 나중에 다 지우게 네. 되더라고요. 삭제. 근데 페이 메일이 되면은 우리는 돈을 벌게 되네요. 아. 좋으네요. 자 이제 웹 3.0에서는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세상이죠. 거기서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어요?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고 참여도 할 수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 이름이 뭐다? 다오 조직. 우리 네임지미도 다오가 되는 거죠. 자율지구하나 자율조직. 그렇죠. 그런 조직으로 탄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인터넷 세상으로 모든 자산들이 옮겨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그 자산 그 실물 자체로 넘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요거를 설명해주는 메타 데이터들이 이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요는 값어치가 있어야 되죠. 값어치가 있는 정보들이 이게 내 거다라고 소유를 인정해주는 게 뭐다? NFT다. 이 NFT가 기술이 있어야 내 거인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전하게 거래를 또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경제 활동을 우리는 나중에 어디서 하게 된다? 메타버스, 우리는 김비서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웹 3.0 세상 빨리 왔으면 좋겠죠. 네. 저도 그게 진짜 바래요. 좀 지금까지 설명 중에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것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있으세요? 없죠. 여튼 이제 웹 3.0 시대가 빨리 오면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네. 보상, 예, 수 있다. 예, 보상도 받을 수 있고. 근데 대신에 값어치 있는 좀 데이터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 놔야 되는 또 숙제도 있긴 해요. 뭐 그거는 이제 각각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시고, 네, 고민해야 돼요. 좀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제가 요즘에 책을 읽고 있는데, 진짜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그 우리가 나중에 만들어질 부를 잃지 않고 유지를 할 수가 있대요. 그 큰 뜻을 회장님은 아시고 알토가 아카데미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듣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예, 그리고 스스로 찾아보고 강사님이 이걸 말했는데 이게 뭐였을까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도 많이 가져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은 전 숙제 한번 내주고 싶은데 페이메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아, 예, 페이메일. 페이메일. 예. 이거
데이터를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한번 꼭들 찾아보시고 기억에 꼭 남겨놓으세요, 여러분. 네. 이상 빅데이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